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이고요, 한 주의 시작. 저는 지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부산대학교 주짓수 랩에 지금 주짓수 수련을 하러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아마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요일 유도 1번지부터 어제 밤에 야간 라이딩까지 크게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재미있고 행복한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충전이 잘 되어서 힘차게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월요일 시작하는 단계에 힘내시고 한 주를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 앞에 있는 수영천으로 지금 진입을 하였고요. 최근에 이 길을 선호하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대학교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어져 있어서 크게 차량에 방해 없이 저 혼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최근에는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로 가면 시간상으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 돌아가는 그 부분은 있지만, 제가 마찬가지로 5분 10분 정도만 좀 서둘러 나오면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금 가는 이 길을 이제 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일에 자전거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 좀 다급하게 자전거를 타실 일이 있더라도 같은 길이면 조금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약속 장소나 아니면 딱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급한 사정이 있다면 또 조금 내용이 틀려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모든 운동엔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주제를 한 2가지 정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 초보 유도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스파링, 자유연습, 대련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마음가짐, 이런 거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야간 라이딩 할 때 끝부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렸는데,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아범의 고등학교 시절 스승의 날 이야기거리 썰 하나를 좀 풀어놓을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도 수련하면서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유도를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서서 하는 걷기 운동이나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자전거 운동이나 이런 거에 비한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힘이 부딪히는 운동이다 보니까 분명히 부상이나 안전사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유도의 묘미는 상대를 잡고 좀 이렇게 집어 던지고, 또는 이제 앉아서 누워서 하는 굳히기 타임에는 상대를 좀 꺾거나 쪼르기를 해서 좀 탭을 얻어내고 하는 것이 어떤 진정한 또 유도의 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유도라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운동에 참여를 하는가가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루하루 지금 운동 수련 시간 이 자체를 올림픽의 어떤 메달이라든지 국가대표의 어떤 선발의 꿈이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나의 몸과 상대의 몸이 혹사가 있다 하더라도 강한 트레이닝으로 좀 수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도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어떤 실력을 자랑하는 어떤 여러 요인들 중에
뭐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강하고 스파르타식의 어떤 훈련 방식,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 유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저는 이전에는 선수 생활을 하고 또는 선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저부터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주로 접하고 지도하고 하는 모든 유도 관련 수련생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나 또는 이제 유도 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유도의 매력에 빠져서 평생 스포츠를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너무 강한 어떤 트레이닝, 남 상대를 이기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은 당장의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목적 달성에 좀 도움은 될지 몰라도 오래 하는 유도, 그 다음에 평생 하는 유도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우아범인 저부터도 그 최근에 유도를 접할 때는 절대 다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왜냐면 이 한번 뭐 잘못해서 다쳐버렸다 그러면 그 어디를 다치든 이 치료기간, 그 다음 회복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뼈나 근육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이제 하루아침에 낫지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가 사실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생활체육인들 중에 낮에 어떤 자기 사업장이나 일선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잠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상을 초래하는 그런 사고가 난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도를 하면서 왜 다칠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선수들을 지도할 때는 제가 한 3가지 요인을 들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준비 운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유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스파링, 자유대련을 갑자기 힘을 쓰고 했을 때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넘어서서 체력의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또는 선수들 같은 경우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좀 무서운 선배님이나 또는 무서운 지도자의 어떤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면 부상이 초래되는 경우, 그 다음 이 2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1번과 2번에 상관없이 집중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난을 치면서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긴장되지 않은, 아무리 약한 사람과 하든 아무리 친한 사람과 하든 스파링을 할 때만큼은 집중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경우 저는 이제 부상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자랑이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우아유도관 같은 경우는 한 2년 넘게 지금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 2명 정도 조금 이제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거듭될수록 거의 환자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에서 본인을 아는 사람들하고만 스파링을 하지만 정말 유도의 묘미는 도복 하나 들고 제가 나중에 어디든 유도하는 곳에 가서 나와 모르는 사람과 잡고 익히기도 하고 또 굳히기도 하고 자연습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관계의 형성이 저는 아주 큰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 체육관에서 잘못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어떤 유도만 계속 추구한다면 뭐 이렇게 다른 곳에 갔을 때, 또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유도 1번지처럼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훈련에 참가했을 때 남에게 부상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본인에게도 상당한 어떤 부상의 위험을 안고 지금 이제 연습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냐면요, 저희
토요일마다 하는 유도 1번지에 가보면 가끔 이제 유도를 너무 좋아해서 이 여기저기서 와서 수련을 하시는데 그 참가하는 회원들의 어떤 유도 스타일 또는 또 어디에서 어떤 지도자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옆에서 제가 이래 연습하는 스파링하는 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20살 넘은 성인들이고 또 그래도 검은띠 메고 초단, 2단, 3단 유도를 단연간 하신 분들인데 뭐 제가 뭐 6단 용띠라고 해서 제 제자도 아닌데 이렇게 유도하지 마라 저렇게 유도하지 마라 간섭을 할 수 없는 터라 조마조마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면 어떤 지도자의 성향이나 또 지도 방식의 그 습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나고 정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좀 둔다면 일단 검은띠 이상의 수련자들은 그 초단 이상을 말합니다. 수련자들은 그 유색띠, 검은띠가 아닌 흰띠를 비롯한 밑에 이제 조금 유도 체계, 띠 체계가 낮은 초보자들하고 할 때의 경우 그 내용이 어찌됐든 만일에 다친다면 그거는 저는 검은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이 아주 좋고 유도를 아주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막 무리하게 기술 들어오다가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초보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검은띠라 하면 유도를 몇 년간 하신 분들이고 또 이 검은띠라고 하는 초단 이상의 단에게는 자기 수련뿐만이 아니고 파트너를 보호하고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춰진 상태를 저는 유단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습을 할 때 최대한 그 초보자의 역량에 맞추어서 이제 조금 부드러운 유도를 한다면 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파트너가 없어서 아직 검은띠가 아닌 조금 초심자들끼리 하게 된다면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런다고 초보자들끼리 연습을 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각의 어떤 유도관이나 또는 팀의 규정에 맞춰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스파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온다면 조금 딱 두 가지를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운 기술만 사용한다. 수업 시간에.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배운 기술이라는 것 지도자에게 또는 유도의 어떤 지도 자격이 되는 선배에게 5초 10초 배운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술에 대한 원리를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익히는 시간을 가졌을 거고요. 또 그 기술을 통한 맺히는 어떤 과정까지 다 겪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본인이 직접 수없이 많이 날아가 본 그런 기술들에 한해서 스파링 자유연습 시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칠 일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보면 자기가 배우지 않은 기술,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레슨 받지 않은 기술, 내보다 좀 잘하는 선배가 너니 특정 기술을 사용했는데 자기는 눈으로만 보고 몸에 어떤 익힘 없이 나도 되겠지 라고 했을 때 부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배운 기술을 사용해라. 또 이게 또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유도에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아범인 저도 초보자들과 할 때는 뭐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내 이 시합, 이 연습은 좀 빡빡하다,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라고 딱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은 저도 한 시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딱 몇 가지 기술들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술들을 상대에게 맺히려고 얼마나 많은 익히기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유튜브 보니까 와 이거 허벅다리 멋지네, 야 이거 뭐 어부치기 멋지네 라고 해서 별다른 연습과 특히 익히기 작업 없이 바로 실전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은 분명히 좀 부상의 위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배운 기술만 사용하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도 원리, 이거는 확률도 아주 과학적인 확률인데요. 같은 값이면 이건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값이면 두 손을 다 잡고 기술을 사용하라. 반대로 넘어지는 상대, 누가 넘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두 깃을 다 잡고 넘어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업어치기라도 양깃을 잡고 양팔로 업어치기를 하든지 낮게 들어가는 업어 떨어뜨리기를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제대로 걸렸을 때 상대가 넘어지면 바닥에 손을 짚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공격자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회전낙법 동작이 나오고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안전한 척박낙법을 칠 수가 있는데, 같은 업어치기인데 가슴깃을 잡고 업어 떨어뜨리기, 낮게 들어가는 업어치기를 들어가 버렸다면 초보자든 뭐 능숙자든 그 상황에 따라서 소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하면서 놀래가지고 방어 차원에서 본능적으로 바닥에 손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격한 사람을 뭐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손 짚은 사람을 뭐라 할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외기 잡고 서서 하는 업어치기를 했을 때도 몸이 공중에 붕 떴을 때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손을 짚는 그런 형태들이 간혹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깃을 다 잡고 유도하는 것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비유를 하자면 무언가를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걷는 걸로 치면은 지팡이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 왜냐면 유도는 중심 싸움이잖아요. 중심 싸움인데 그 중심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온갖 이제 동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소매를 하나를 잡고 있다면 저는 그 와중에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있는 효과가 있고요. 나는 소매를 두 개, 도복깃을 두 개 다 잡고 있다면 지팡이 두 개를 짚고 있는 효과, 중심이 그만큼 잘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진다면 그거는 상대의 뛰어난 기술로 제가 넘어진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팡이 4개 잡고 있다가 하나의 지팡이를 버리면서 낙법만 치면 크게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도 초보자들이 다치지 않는 어떤 연습, 자유대련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지켜주신다면 훨씬 더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유도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유도가 투기 종목인데 어찌 보면 싸움하는 종목인데 그렇게 이것저것 다 따지고 배려한다면 그럼 진정한 유도의 매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라고 조금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파트가 있죠. 뭐냐? 유단자끼리의 연습입니다. 유단자끼리의 연습. 자, 유단자끼리의 연습은 어느 정도 자기가 블랙벨트를 맸다면 어느 정도 기본기와 실력이 갖춰졌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스파링, 연습이 일어나겠죠. 했을 때 가장 최고치의 실력은 이기고 지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100% 또는 200% 발휘해도 절대 서로 간에 부상이 없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실력이 진정한 유도 유단자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정도 실력을 안 되고 뭔가 상대를 다치게 한다든지 또는 상대의 어떤 기술에 내가 계속 다치게 한다면 죄송하지만 진정한 유단자는 아직 아니고 아직까지는 배워야 할 길이 많고 띠만 검은 띠에 불과한 유도가이다 라는 그런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습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땐 그냥 막 상대를 맺히려고 하는 그러한 유도보다 훨씬 더 부상을 줄이면서 유도 수련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제가 이제 선수들 예전에 지도할 때 보면 정말로 입시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 경우 아주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큰 부상을 당하고 막 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몇 년을 준비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제 어떤 자기의 미래 꿈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저 또한 대학 시절에 어떤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꿈꿔오던 큰 꿈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다치지 않는 유도, 안전한 유도, 이런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지켜도 양기 잡고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또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안전사고나 부상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이제 걷다가도 다칠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자전거 지금 타고 가다가도 다칠 수 있는 거고요. 사람 일은 절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접할 때 확률적으로 조금 나름 계산을 해서 다가선다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연습 사살 하십시오. 많이 날아가는 게 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기술이든 걸렸을 때 거부감 없이 왼쪽 오른쪽 순간적으로 낙법을 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이제 유단자에 접어드는 가장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날아가 보지도 않고 날아가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서 그 상대를 맺히려고만 하는 그런 유도는 우리 인생의 이치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날아가 본 사람이 그 또 패자 또는 넘어져 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고, 그런 심정으로 또 내가 상대를 날린다면 그 안에서 또 배려와 존중이 넘쳐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실력뿐만이 아니고 인성적으로도 완성된 그런 유도 수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 그 목적지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제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로 생각한 스승의 날 고등학교 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라이딩 2바구 때 바로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하고는 또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